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시죠? 지금의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함, 사회적인 제약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지키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것인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기를 잡는다고 해서 모기를 완전히 박멸할 수 없듯이 근본적인 것은 모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적용시킬 때 그것을 우리는 면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에 박테리아나 곰팡이, 기생충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게 면역 생활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면역이라는 게 뭘까? 아까와 같이 어떻게 해야 면역을 강화시킬까? 이래서 시중에 많은 면역식품, 면역에 좋다 이렇게 많은 그 상호폰을 달고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만은 사실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은요 면역에 좋은 식품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양소지 영양소 외에 또 다른 어떤 면역식품이 있을까? 홍삼일까? 아니면 블루베리일까? 노은일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홍삼을 안 먹어서 노은이를 안 먹어서 블루베리를 안 먹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기생충에 노출되고 박테리아에 노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러겠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뭘까?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박테리아를 통해서 또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침투됐을 때의 문제고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생활 수칙이 되겠죠. 많은 사회 현상들이 우리를 마스크맨으로 만듭니다. 과연 마스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사회적인 분위기, 대세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의 효과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크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올까? 이걸 한번 지금 얘기하자면요. 모든 미생물들은 또는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 환경이 있죠. 생존 조건.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외부 생명체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즉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즉 번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게 진정한 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나트륨 농도 좀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소금 농도라고 그러죠. 나트륨 농도는 0.9%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암 환자들은 0.8%에서 0.4%까지 소금 농도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실제로 이것은 많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미생물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러한 미생물들은 소금 농도가 0.4%라고 알려졌습니다. 0.4%에서 심지어는 0.2%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야생 포유류들 0.4%. 이들은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말고요. 야생의 포유류들은 0.4%를 알고 있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거북이는 나트륨 농도가 1.6%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0.4%에서 0.2%인 미생물들이 0.9%의 소금물로 들어왔을 때와 0.4%의 소금물로 들어왔을 때 이처럼 낮은 소금 농도에 들어왔을 때 생활 환경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0.4%인 바이러스가 0.9% 소금물에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들어왔을 때 마치 붕어를
바닷물에 넣은 꼴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소금은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소금염자입니다. 백성신자, 신하신자, 백성신자. 소금의 고대 상형문자, 피혈자. 그래서 소금이 모든 백성의 피가 된다. 이게 소금염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문제가 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맨 먼저 혈액에 꼽는 게, 살에 꼽는 게 바로 식이염수, 즉 링거죠. 링거액. 링거액은 0.9%로 맞춰진 겁니다. 소금은 탁월한 방부제, 탁월한 항염제, 탁월한 소염제죠. 염자 붙은 질환에서 소금을 많이 써왔습니다. 비염, 소금물로 각을 하고, 구내염, 소금물로 각을 하고, 방부제로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발효제가 되죠. 젓갈이나 김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방부제 역할, 발효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소화죠. 우리 몸의 소화액이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 농도가 낮은 생명체는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바로 면역이죠.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체액 상태를 유지하고 일단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통로가, 침투 통로가 어딜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피부를 통해서는 못 들어오고 음식을 통해서도 못 들어옵니다. 힘들죠? 피부에 특별하게 상처가 나지 않다든지 과잉 유입이 아닌다면은 우리는 특별히 피부나 음식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음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위산에 의해서 다 녹아서 없어지고 피부층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미생물들이 상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화장품도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진피층으로 침투시키려고 별의별 수단을 쓰지 않습니까? 화장품과 피부는 창과 방패와 같은 역할이죠.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코 호흡이 있고 구강 호흡이 있게 되죠. 비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호흡,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호흡. 누구나 다 비강에는 점액이 흐릅니다. 우리 점막세포에서 분비되는 점액에는 미우신이라는 물질이 있죠. 이 미우신은 바이러스나 곰팡이균, 즉 박테리아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갑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항체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둬두게 되죠. 심지어는 이러한 특정 단백질을 녹이기도 하고 항체 역할을 하는데 요 미신의 점액에 포집되면은 결국 식도로 들어가 가지고 위산에 의해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코로 호흡할 때는 코에는 늘 점액이 있기 때문에 코로도 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는가? 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목구멍, 편도, 점막이 건조하게 되죠. 즉 점액이 말라버립니다. 이 점액이 말라질 때 그때 바이러스나 곰팡이균은 즉 박테리아는 점액이 말라버린 미우신이 없는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3 내지 4일이 3일에 4일 정도가 목구멍 점막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잠복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때 목구멍에서 점막을 긁어가지고 검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체액의 염분 농도를 표준 수준으로 맞추는 것, 0.9%를 유지시켜주는 것.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암 환자들의 염분 농도가, 혈액 염분 농도가 0.8에서 0.4%라는 거다면은, 그리고 0.5% 정도 되면은 무염식 하신 분들은 되게 폐혈증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혈액의 상태를 유지하고 목구멍 점막이 건조되지 않게 관리하는 법, 구강호흡을 자제하는 것. 편도는 공기 중에서 있는 미생물들, 곰팡이나 바이러스균이, 즉 감기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맨 먼저 편도가 말라버렸을 때 편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서 편도선염이 되고 편도가 붓게 되죠. 목감기를 자주 앓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바로 입으로 숨을 들이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는
목구멍 점막을 마르지 않게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오는 통로는 피부가 아닌 점막이다. 코에는 늘 점액질이 흐른다. 가장 마르기 쉬운 곳, 건조되기 쉬운 곳이 목구멍 점막이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방지하자. 전체적인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들어온 다음에 대응을 하느냐. 면역이죠. 면역의 70에서 80%를 담당하는 게 장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 장의 환경, 장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복부 내부 온도가 되죠. 면역세포,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효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장 내 환경을 유지하고 장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장내 유익균, 이들의 활력도는 체온이죠. 온도, 체온 1도씨 상승할 때 5.6배에서 20배, 특정한 경우는 효소의 기능은 300배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유익균의 활동을 장려하려면은 체온이 장내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 이 유익균의 활동성이 높아지면은 장의 온도가 올라가고, 장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유익균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은 짜게 먹자. 짜게 먹는다고 해서 정제염이 아니고, 그렇다고 비싼 죽염이 아니고, 집에서 음식할 때 쓰는 굵은 소금 짜게 먹자. 싱겁게, 일부러 싱겁게 먹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대화할 때나 잘 때 구강호흡을 하지 말자. 입으로 숨을 들이쉬지 말자. 그 다음에 장의 온도를 유지하자. 장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장을 차게 하지 말자. 아무튼 이렇게 장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